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20장 주조건수에 대해서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사실 이제 그 준달 교재에서 주조건수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20장이 있어서 우리가 언급을 하긴 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원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다뤘던 것들은 이제 주기성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거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어떠한 그 항목들에 대한 특징들을 봤다면 여기서는 좀 세세하게 어떤 원소들의 특징들, 그 그룹에 해당하는 그 원소들의 어떠한 물리학적 성질들을 이제 보는 건데요. 사실 뭐 화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직접 시험을 보시거나 하실 때 뭐 아주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많은 반응들의 주요한 그러한 원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다뤘던 그런 내용들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만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다음 단원이 이제 전이원소에 대한 화학인데 그 부분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일반화학의 대부분의 범주들은 주조건소를 다루고요. 그리고 전이 금속, 배이화학 이 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d 오비탈을 채우게 되는 전이 원소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그 내용들은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일반학적 범주에서 본다 하더라도 꽤 내용 있게 다뤄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주조건소에서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원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정도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주기율표에서 이제 우리가 뭐 주조건소와 전이금속, 전이원소로 하기도 하고 어쨌든 전이원소는 다 금속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이금속의 경우에도 이제 D 블럭에 전이금속이 있고 F 블럭에 전이금속이 있는데 이제 F 계열을 채우는 애들은 란타넘이나 이제 악티넘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6주기에 해당하는 란타넘족이 있고 7주기에 해당하는 악티넘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전이원소 같은 전이금속 같은 경우에는 디오비탈을 채우는 금속들인데 디오비타는 3주기부터 등장하죠. 그러니까 3D부터 존재해요. 하지만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본다면 전이원소들은 D블럭을 채우는 전이원소들은 4주기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전자배치 관점에서 보면 4주기 원소지만 3D를 채웠던 기억이 있죠. 그죠? 그리고 란타넘이나 악티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란타넘은 6주기 원소거든요. 6주기 원소인데 F 오비탈을 채우는 아이들이고요. F 오비탈은 이제 4주기부터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6주기의 원소지만 4F를 쓰는 거고요. 악티눔 계열이지만 5F를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은 이런 그 란타넘 수축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주기와 6주기의 전이 원소를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크기 같은 것들이 되게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껍질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크게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란타넘 수축이라 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4F는 껍질이 네 번째죠. 이제 6주기부터 등장하지만 네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는 것이어서 사실은 이제 껍질 증가 효과가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원자 핵은 많이 증가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란타넘 수축이 일어날 수 있고요. 자, 뭐 반금속, 준금속 이런 건데요. 이제 금속과 비금속에 바로 양쪽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각선 방향으로 주기율표상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이제 오른쪽 위로 가면 비금속성이 증가하고 왼쪽 아래편으로 가면 금속성이 증가하는 것이니까 그 대각선 방향으로는 성질이 비슷한 그러니까 금속 성질도 가지고 있고 비금 성질도 가지고 있고 이게 뭐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성질은 금속과 유사한 것도 있고 어떤 성질은 비금속과 유사한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주기율표에 이제 쭉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붕소라든지 실리콘, 뭐 게르마늄, 뭐 이런 비소, 그죠? 그다음에 안티몬, 뭐 텔루륨, 폴로늄 이건 뭐 방사성 동위원소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반금속, 준금속에 해당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앞에 주기성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알칼리 토금속 이런 게 있고 여기는 이제 알칼리 금속 있죠. 알칼리 금속은 금속의 1등인 것이고 알칼리 토금속은 금속의 2등이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수소라고 하는 놈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얘랑 같은 쪽에 있는 거지만 사실 얘는 1족 금속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주기율표 보면은 H가 이쪽에 붙어 있는 것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이금속이니까 쭉 나와 있고요. 자, 사실 뭐 이런 아연 같은 것들, 이런 애들은 D오비탈을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이금속들이 나타나는 어떠한 그런 화학적 성질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제외하고 전이금속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D 블럭을 채우는 계열로서는 이제 아연까지가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뭐 우리가 뭐 질소족, 탄소족, 산소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로젠이라는 것은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염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트를 잘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요. 염이라는 게 이제 사전적 정의로는 뭐였어요? 산의 음이온과 염계 양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이제 이온 결합 잘 만드는 거죠. 이온 결합 잘 만드는데 그럼 얘네들은 주로 음이온 되는 거니까 이런 놈들은 산화력이 큰 애들이죠. 그래서 산화제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제 반대로 이제 이쪽 금속들은 뭐로 작용해요? 환원력이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정도 확인해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주조건소에서 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유효핵전화 증가 효과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게 되고 그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껍질 증가 효과 때문에 증가하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F보다 네온이 더 커요. Cl보다 아르곤이 더 크고요. 뭐 이건 또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관점이 있냐면 이제 크립톤이나 이런 크세논 이런 것들은 화학 결합을 하는 화학종들이 좀 밝혀져 있어요. 몇 가지 밝혀져 있고 자 이런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화학 결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들은 반데르발스 반지름 정도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F2, Cl2 이런 것들은 FCl 같은 경우는 F2CL2와 같이 이렇게 공유결합을 만드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공유결합 반지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오히려 이쪽으로 갈 때 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걸 세세하게 누가 더 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주기적 성질이 일반적으로는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이건 반지름을 측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